네, 브랜드 관리 전략 제13강입니다. 13강은 브랜드 가치 체계의 7번째 시간이고 또 브랜드 가치 체계 모델인 브랜드 플랫폼을 설명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이 브랜드 가치 체계의 마지막 시간까지 열심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12강에서 이 강력한 이 브랜드 포지셔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5가지 조건을 살펴봤고 또 그에 대한 사례를 함께 공부를 했는데요. 13강에서는 주요 포지셔닝 방법 이 5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지셔닝 하는 방법은 5개가 있는데요. 제품, 그리고 고객, 경쟁, 그리고 문제 해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TPO 이 5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5가지를 우리가 하나씩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제품 속성 포지셔닝입니다. 이 제품 속성 포지셔닝이라는 것은 제품에서 특별한 차별화된 포인트가 있을 때 그 부분을 고객에게 제안하는 것을 제품 속성 포지셔닝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사례가 2가지 나와 있습니다. 이 담배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이 KT&G에서 나오는 이 더 완이라는 이 담배는 이 타르가 굉장히 적은 담배입니다. 그래서 저타르 담배다. 다른 담배에 비해서 타르가 적다라는 것을 내세우고 있고, 우측에 있는 이 세븐업이라는 우리 표현으로 하면 사이다죠. 사이다. 근데 이제 이전에는 이 콜라 제품이 쭉 줄을 이뤘는데 콜라가 아닌 언콜라라는 그러한 개념으로 고객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콜라가 아니라는 이런 아주 새로운 개념으로 이 제품을 포지셔닝 시킨 사례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품 2번째는 이제 제품의 편익을 이 포지셔닝 시키는 것인데요. 편익이라고 하면은 고객이 그 제품을 사용함으로 해서 어떤 혜택을 얻을 수 있느냐라는 것을 이제 편익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 좌측에 보면은 이제 17차라는 그러한 제품이 나오는데 내 몸과 하나 된다. 그러니까 이 제품을 사용했을 때 내 몸이 얼마나 편해지는가라는 것을 제안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면 이제 그 유명한 아이보리 비누인데요. 이 아이보리 비누는 99.44% 순수하고 깨끗한 비누. 자, 이 캠페인은 세계적으로 굉장히 장기간 동안 집행되어 있는 유명한 캠페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아이보리 비누는 처음에는 물에 뜬다라는 그러한 가치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로 99.44% 순수하다라는 개념으로 그 개념을 바꿨는데요. 이 아이보리 제품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이 아이보리 제품은 프락 앤드 갬블이라는 P&G라는 그런 회사죠. 이 회사에서 만들어진 제품인데 이 P&G라는 회사는 1837년도에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양초 제조업자였던 윌리엄 프락터라는 사람과 그리고 아일랜드의 비누 제조업자인 제임스 갬블이 미국의 오하이주의 신시내티에서 서로의 업체를 통합해서 만든 회사인데요. 이 프락터라는 사람과 갬블이라는 사람은 동서예요, 관계가. 서로의 부인들이 자매 관계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보리 비누가 처음에 1879년도에 나왔을 때는 P&G 화이트 소프, 그러니까 P&G에서 나오는 흰 비누, 이런 개념으로 이제 나와서 1881년에 첫 광고를 함으로 해서 아이보리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계속 지금까지 이 아이보리 비누, 아이보리 소프이라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사용하는 생활용품 중에서 가장 친근한 그런 제품의 반열에 이제 올라온 사례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캠페인은 계속 지속되었는데 이 일관성을 대표하는 그런 사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이 브랜드는 보면은 몇 년 주기로 해서 자꾸 그 우리의 핵심 가치를 변경을 해서 고객들과 만나는 그런 사례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은
좋은 결과를 얻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이러한 핵심 가치라는 제안은 고객의 머릿속에 계속 오랜 기간 동안 장기간 이렇게 축적되었을 때만 가치를 발휘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업종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런 비누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새로운 기술이 특별한 기술이 나타나서 특별한 제품을 만들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런 하나의 개념으로 고객과 만나는 것은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장표에서 보고 계시는 이 지금 그림들은 전부 다 아이보리가 이전부터 100년이 훨씬 넘은 시기부터 해온 광고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광고물의 이 핵심 가치는 물론 항상 99.44% 순수하다라는 캠페인으로 일관성을 가져온 그런 성공적인 캠페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제품을 넘어서 이제 고객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고객 소구 포지셔닝이 이제 두 번째 방법인데요. 네, 이 고객이라고 하면 핵심 타겟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좌측에 보면은 앙팡이 있는데 앙팡은 어린이 치즈죠. 그래서 치즈에도 이제 뭐 여러 종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 앙팡이란 치즈는 어린아이가 성장을 하는데 꼭 필요한 그런 영양 요소가 들어있다라고 해서 고객 핵심 타겟을 사용자죠. 사용자를 중심으로 해서 소구한 그런 포지셔닝이 될 수가 있고요. 우측에 있는 것은 신한카드에서 나오는 신한 메뉴카드입니다. 그래서 이 메뉴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신한카드에서 나오는 메뉴카드를 사용을 했을 때 또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해서 이 고객 중심으로 포지셔닝을 한 그러한 사례가 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 이제 경쟁 포지셔닝입니다. 자, 우측에 있는 사례부터 볼까요? 자, 기아 자동차. 뭐 여러분들이 이제 기아에서 나오는 자동차를 보면 옛날부터 디자인이 굉장히 좋아진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것은 바로 다른 자동차 브랜드에 비해서 기아 자동차는 디자인에 초점을 맞춰서 디자인이 아름다운 그러한 자동차를 만들어내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경쟁 포지셔닝을 했고요. 또 그 유명한 아비스 렌트카의 우리는 2등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캠페인을 주시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비스 렌트카는 1946년에 창업된 회사입니다. 워렌 E. 아비스라는 사람이 창업을 했는데요. 미국의 디트로이트에서 자본금 8만 5천 달러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장사가 안 돼서 그런지 1954년도에 800만 달러에 다른 사람이 매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기업에서 이 아비스 렌트카를 인수를 해서 쭉 영업을 해왔는데 1962년도에 렌트카 시장에서 마켓슈 11%를 갖다 차지했는데 이 11%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13년간 연속적으로 적자를 봤습니다. 그래서 3,400만 달러 매출에 그 당시에 1962년도에 손실액이 320만 달러나 됐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을까 하고 이제 그 이유를 갖다가 분석을 갖다 해보면요. 이 아비스 렌트카와 함께 미국에서 가장 높은 매출액을 올리고 있는 렌트카 브랜드가 바로 허츠였습니다. HRTZ라고 하는 허츠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이 허츠가 1위 브랜드였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아비스가 뭐라고 고객에게 가치 제안을 했냐고 하면 렌트카 사업에서 이 아비스가 가장 훌륭하다라고 이제 메시지를 갖다 던졌어요. 자, 고객이 신뢰할 수가 없겠죠. 대부분의 고객이 헐츠가 1위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아비스가 1위라고 계속 메시지를 던지느냐. 그렇게 해서 호응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실패를 한 결과를 낼 수밖에 없었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 1962년도에 새로운 CEO가 부임을 하게 됩니다. 자, 로버트 타운젠트 사장이라는 사람이 부임을 해서 첫 번째로 한 말이 무엇인가 하면은 아비스는 새로운 그러한 전략을 채택을 해야 된다.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갖다가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났냐라고 하면은 빌 범벅이라는 이 유명한 광고인을 만났죠. DDB라는 이 광고회사의 공동 창업주인 빌 범벅을 만나서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어려움을 타개 나갈 수가 있을까요? 라고 이제
의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빌 범벅이 이 아비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자, 왜 사람들이 당신네 아비스 렌트카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거기서 유명한 해답이 나온 것이죠. 우리는 당연히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더욱더 열심히 노력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 아비스 렌트카를 이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게 하나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캠페인의 실마리를 푼 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비스는 지금까지 우리가 이 렌트카 서비스에서 가장 훌륭하다라는 개념을 완전히 버리고 우리는 더욱더 열심히 노력한다라는 캠페인을 1962년부터 계속 펼쳐왔던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170여국의 4,900여 개 지역 그리고 6,000여 체인점 3만여 직원을 고용하는 큰 기업으로 이제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됐는데 이 We Try Hard 캠페인이 가져다 준 이익은 엄청났습니다. 자, 앞장에서 1962년도에 마켓시어가 11%였을 때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손실은 320만 달러나 된다고 그랬죠, 보면은. 그러다가 We Try Hard 캠페인이 전개되고 나서 바로 1963년도에 100만 달러 이상의 수입을 얻게 되고 64년도에는 260만 달러 그리고 65년도에는 약 500만 달러의 이익을 갖게 됩니다. 이 캠페인이 없었다 그러면 아비스가 이렇게 성공할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마켓시어도 1962년도에 11%였는데 이 We Try Hard 캠페인이 전개된 이후에는 마켓시어가 35%까지 올라가는 그러한 결과를 보입니다. 자, 이만큼 이 경쟁자 대비해서 포지셔닝을 잘 선택을 했을 때 얼마만큼 그 기업에 큰 이익을 가져다 주는지 우리가 아비스 렌트카 사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 제품 또 경쟁 또 베네핏 이런 걸 지나서 TPO 포지셔닝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서 TPO라는 것은 무엇의 약자인가 하면은 T는 타임, 시간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P는 플레이스, 장소를 말합니다. 그리고 O라는 것은 occasion, 경우죠. 어떤 때.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포지셔닝이 있는데 이 방법도 굉장히 유용한 포지셔닝을 시키는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좌측에 보면 컨디션 사례가 있죠. 보면은 컨디션 여러분들 언제 드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술을 마시기 전에 마시면은 참 좋은 효과를 본다라는 게 바로 이 컨디션입니다. 그래서 마시기 전에 마신다라고 했을 때 이 마시기 전이 바로 타임입니다. 그러니까 마시고 나서보다도 또 술을 마시는 중간보다도 술을 마시기 전에 이 컨디션을 마시면은 숙취가 훨씬 적어진다라는 그러한 포지셔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이제 맥모니스케트 같은 경우에는 언제 먹는 겁니까? 이게 아침에 먹는 것이죠. 그래서 맥도날드에서 아침에 먹는 그러한 세트 역시 타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간 또는 장소 또 어떨 때 먹는지 하는 것을 이 TPO 포지셔닝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이제 이 카레 광고를 많이 보면은 일요일엔 오뚜기 카레라고 하는 그런 멘트가 나오죠. 보면 광고에서 이것도 역시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일보다도 일요일에는 항상 특별식으로 카레를 이용을 하라. 라는 그러한 부분. 이것이 바로 TPO 포지셔닝의 사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문제 해결 포지셔닝 한번 볼까요? 고객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해결해 주는 것을 가치 제안의 중심으로 삼는 것을 문제 해결 포지셔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좌측에 보면 이제 롯데카드 같은 경우에는 편리한 포인트 이용. 자, 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다 보면은 모든 카드가 이 사용 실적에 따라서 포인트를 지급하게 되는데 그런 포인트를 사용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롯데로 가면은 쉽게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고객 문제를 해결해주는 포지셔닝이고요. 자, 우측에 보면은 이제 교보악사 자동차 보험이라는 게 있는데 이 교보악사 자동차 보험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은 어떤 가치 제안을 하냐 하면은
예, 불필요한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된다. 자, 우리가 자동차 보험을 가입을 할 때 정말 필요한 것이 아닌 불필요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예, 그러한 생각, 그것을 완전히 해소시켜 주는 것이죠. 그래서 교보학사는 예, 그러한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준다라는 이러한 문제 해결 포지셔닝 예, 방법이 또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 브랜드 포지셔닝을 시키는 방법, 제품, 뭐 또 이익, 또 사용자, 문제 해결, 경쟁 이렇게 5가지 부분에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브랜드 가치 체계 모델 중에 하나인 브랜드 플랫폼의 모든 과정을 마치게 됩니다. 자, 플랫폼의 4가지 요소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랜드 플랫폼이라는 것은 브랜드 마케팅을 활동을 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그러한 가치 체계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플랫폼이 없을 때 가치 체계 모델이 없으면은 브랜드 마케팅에 전개하는 데 있어서 기준점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그러한 부분이고 브랜드 운영 체계라든지 신제품 개발 또 기타 브랜드 슬로건, 브랜드 비주얼 이런 부분을 만드는 데 있어서 플랫폼의 기준에 의해서 활동을 했을 때 효과적이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여기에는 4가지 요소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가 브랜드 비전, 두 번째가 브랜드 미션, 그리고 세 번째가 브랜드 퍼스널리티, 네 번째가 방금 지금까지 공부한 코어 아이덴티티, 다른 말로 하면 브랜드 포지셔닝 컨셉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브랜드 비전은 뭐라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브랜드가 일정한 시점에서 가져야 될 이상적인 상태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뭐 어느 정도의 매출액을 올리겠다 또는 어떤 사업 영역에서 어떤 활동 영역에서 고객에게 어떠한 가치를 제공하는 그런 브랜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이 브랜드 비전이고, 두 번째 브랜드 미션은 뭐라고 그랬죠? 네, 브랜드 비전을 세웠으면은, 설정을 했으면 이 브랜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기업은, 우리 브랜드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는지, 어떠한 강점을 가져야 되는지, 또 고객에게 어떠한 약속을 해야 되는지, 자, 이러한 부분을 담고 있는 것이 브랜드 미션이라고 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브랜드 퍼스널리티라는 것은 브랜드 개성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브랜드를 하나의 사람으로 그렇게 이 비유를 갖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성격이 있듯이 브랜드도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바로 브랜드 개성이다 라는 내용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 이 브랜드 개성은 고객에게로 옮겨지면은 그것이 브랜드 이미지화 된다. 브랜드 이미지 형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네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 코어 아이덴티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포지셔닝 컨셉이라고도 같은 의미죠. 그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핵심 가치. 자, 고객에게 말했을 때 우리 브랜드 하면 어떤 개념이 생각이 나십니까? 라고 했을 때 그 떠오르는 개념, 이 개념이 바로 브랜드의 핵심 가치이며, 이 핵심 가치는 차별화가 돼야 되고, 또 고객이 믿을 수 있어야 되고, 또 고객이 필요한 것, 그리고 또 우리 기업에 적합하고 또 지속 가능해야 된다라고 하는 훌륭한 브랜드 포지셔닝의 5가지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브랜드 가치 체계에 대해서 우리가 7번에 걸쳐서 같이 공부를 갖다 해봤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자, 이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가치체계 정말 중요한데, 나 자신을 브랜드로 보자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자, 코카콜라가 이 브랜드 값이 뭐 80조, 90조, 100조 정도 된다 그러는데, 나의 브랜드 자산은 얼마인가? 그것을 생각해 봤을 때 나의 브랜드 값을 높이기 위해서는 나의 브랜드 가치를 잘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에 나온 부분을 나의 브랜드 가치 체계화 시켜보자라는 페이지죠. 자, 나의 비전은 무엇일까요? 나는 커서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나는 10년 후에 무엇이 될 것인가? 이런 비전을 반드시 세우시고요. 두 번째로, 자, 이렇게 비전이 달성이 됐으면 나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
뭐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지, 또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어떠한 상식을 가지고 있어야 될지, 또 어떠한 전문 영역에 대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정말 프로다운 그런 실력을 가져야 될지라는 것을 꼭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지금부터 노력을 해 나가셔야 됩니다. 또 나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을 해야 되는지, 자, 내가 비전으로 삼은 그러한 직업의 그러한 목표에 맞기 위해서는 얼만큼 치밀해야 되는지, 또 과학적이어야 되는지, 이런 성격도 한번 규정해 보시고, 제일 중요한 것이 마지막에 있는 나의 핵심 가치죠. 자, 나의 핵심 가치라는 것은 바로 주위에서, 자, 내 이름이 홍길동인데, 홍길동 하면 무엇이 떠오르느냐? 자, 홍길동은 무엇이 가장 뛰어난 부분인지라는 게 친구들 사이에서 또는 주위에서 쉽게 떠오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나의 핵심 가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 자신을 비싼 브랜드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브랜드의 가치 체계를 내 것으로 한번 만들어보는 노력을 반드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13강까지 해서 가치 체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14강부터는 새로운 내용으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13강 끝나고 14강 다시 뵙기로 해요.